한밤중에 깨어난다. 소음 때문도 악몽 때문도 아닌 단순히 깨어날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인간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 시간의 각성과 함께 두 개의 분리된 단계로 잠을 잤다. 현대 과학이 재발견하고 있는 잠들기 사이에 그 고요한 시간들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상상해보세요. 한밤중에 깨어납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도 무서운 꿈 때문도 잠을 잘 못 자서도 아닙니다. 단순히 일어날 시간이라서 깨어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밤을 두 개의 다른 잠으로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한밤중에 1시간 이상 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어두운 시간 동안 그들이 촛불을 밝혀놓고 무엇을 했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일, 믿음, 걱정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기계와 공장이 등장하기 오래전 밤새 곧장 자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 고대에서 중세를 지나 현재까지 사람들은 특별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늘날 이를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잠은 해가 진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긴 겨울밤 동안 저녁 일찍 일어났습니다. 약 3-4시간 지속되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람 시계나 어떤 긴급한 일 없이 사람들은 한밤중에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법원 기록, 개인 일기, 심지어 의학 서적까지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에 대해 논의하며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 좋고 500년대 프랑스의 한 의사는 이 두 잠 사이의 시간이 공부와 사고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썼습니다. 영어 이야기에서 첫 번째, 10번째 잠이 끝난 뒤 깨어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캐릭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로마의 문헌도 사람들이 한때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영국 시골의 농부이든 피렌체의 상인이든 수도원의 승려이든 두 번 자는 시스템은 당신의 밤을 형성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장소에서 약간의 다름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같았습니다. 잠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에 깨어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밤중에 깨어나는 것은 잠을 잘 못 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삶의 일부였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시간입니다. 그것은 세계가 조용해지고 삶이 느려지는 어둠의 중간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과 같았습니다. 전기 조명이 보편화되기 전이나 심지어 가로등이 널리 퍼지기 전 밤은 완전히 태양, 달,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희미한 빛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중세 마을에서 해가 지면 진정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에는 작은 불이나 촛불 몇 개가 켜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빛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밤은 그림자와 침묵을 의미했습니다. 이 인공 조명이 없는 상태는 우리 몸에 지금보다 더 잘 이해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뇌를 속일 만한 밝은 빛이 없으므로 멜라토닌 분비가 저녁 일찍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졸음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사람들은 밤이 깊어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어둠이 1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긴 시간은 하나의 긴 기간으로 나누기보다는 두 개의 관리 가능한 블록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이 패턴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겨울에는 첫 번째 잠이 저녁 식사 직후, 그러니까 보통 밤 9시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밤이 짧아 패턴이 바뀔 수 있었지만 습관은 익숙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더 어둡고 느린 세계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해가 진 후의 시간은 진정하고 먹고 집이 밤동안 안전하도록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에 빠지면 자연스러운 각성이 올 때까지 몸이 쉬었습니다. 한밤중의 순간은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기시계나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에서는 신체의 리듬이 자연과 밀접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깊은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수면 패턴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 잠은 하루의 활동이 끝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는 보통 해가 진 직후 즉시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는 보통 하루 중 가장 큰 식사가 되었으며 마쳤습니다. 가사일은 끝났고 문은 추위와 어둠에 대비해 잠갔습니다. 가족들은 간헐적으로 불 옆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기도를 하거나 옷을 손질하는 조용한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힘든 일과 조기 어둠의 유혹은 사람들을 매우 졸리게 만들었습니다. 침대는 부유함에 따라 매우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무 프레임의 집 매트리스에서 자곤 했으며 보통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깃털 침대, 두꺼운 이불, 때때로 열기를 유지하기 위한 커튼을 가졌습니다. 집 지붕의 오두막에서든 돌성의 저택에서든 첫 번째 잠은 약 3-4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잠은 밤에 가장 깊고 가장 회복되는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체가 느리게 파동하는 수면을 겪는 시간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이때 신체는 조직을 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첫 번째 잠이 끝날 때 사람들은 흐릿한 상태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이러한 리듬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목소리는 낮게 유지되고 숯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잠이 끝난 후 가정에서는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밤도 아침도 아니었습니다. 일도 아닐 뿐더러 휴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깨어나 마치 내부 시계에 의해 태양과 계절에 맞춰 설정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의 어둠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촛불의 흔들림, 다시 지펴진 불의 희미한 오렌지빛. 이것은 조용한 작업과 사적인 활동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자정의 시간이 특별히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종교 서적과 교회의 설교는 이 정적 속에서 예배를 장려했으며 하나님이 깊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용적 요구를 해결했습니다.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헛간에서 동물을 확인하는 것, 먹이를 주어야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어머니들은 특히 아기들을 먹이는데 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고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 방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생각들은 종종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기억하거나 문제에 대해 생각하거나 다가오는 날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웃들이 서로를 방문했습니다. 도로는 어두웠지만 친밀한 마을에서 가까운 촛불은 반가운 초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시간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부부에게 친밀함을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한밤중에 이러한 시간들은 삶의 구조 속에 짜여졌습니다. 그것들은 그들만의 목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대의 인공조명 세계에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 리듬입니다. 1시간 이상 조용히 깨어난 후 사람들은 두 번째 잠을
자기 위에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지막 구간은 그들을 깊은 밤에서 첫 번째 희미한 새벽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잠은 무겁고 회복되는 반면 두 번째 잠은 종종 더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꿈과 반쯤 깨어있는 상태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요한 휴식의 일부로 여겨져 몸과 마음이 다가오는 날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골 공동체에서는 두 번째 잠의 타이밍이 종종 계절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겨울에는 해가 뜬 후에도 상당히 지속되었고 농부들은 추위에 맞서기 위해 추가적인 따뜻함을 가졌습니다. 여름에는 하루가 밝아오면서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일찍 끝났습니다. 마을의 수탈근 휴식에서 일로의 변화를 알리는 자연적인 알람시계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리듬이 더 압축되었습니다. 제빵사, 맥주, 양조사, 그리고 새벽 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두 번째 잠을 짧게 취하거나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히 밤의 주기에서 자연적인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죄책감 없이 너무 오래 자는 것에 대한 감각 없이 말입니다. 이 두 번째 휴식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던 패턴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경영험한 사람들에게 두 단계 시스템은 이상한 구시대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밤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인공 조명과 공장 근무 스케줄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 고대의 리듬이 특이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두 수면 패턴은 단순히 어둠에 대한 실용적인 반응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의학적, 영적 사고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중세 의사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론을 바탕으로 음식 소화, 천, 심지어 기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많이 읽은 사람들은 소화를 돕기 위해 저녁 식사 후 곧 잠자리에 드는 것을 권장했으며 두 번째, 휴식 전에는 몸이 가라앉도록 나중에 깨어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자정의 깨어남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규정된 기도 시간에 맞춰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기도를 위한 고정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미사나 구주께 드리는 기도는 종종 한밤중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수도원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정의 기도가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아이디어를 흡수했습니다. 교회의 설교도 이를 장려했습니다. 종교서적은 밤을 영혼이 신의 영향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잠 사이의 고요함을 더 높아진 인식과 명확한 사고와 연관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깨어남 뒤의 꿈이 더 상징적이거나 예언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깨어남 뒤의 꿈은 현실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두 번의 잠은 단순한 필요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며 심지어 신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밤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 마음,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중세 가정에서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 사이의 조용한 시간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이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던 가족, 자녀, 하인, 심지어 이웃과 손님이 있는 가족에서는 일상적인 일에 압박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속삭이는 대화는 가족 문제부터 지역 사회의 소문까지 다양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나무 기둥의 삐걱거림과 벽난로의 부드러운 지글거림과 섞였습니다. 이 순간은 또한 논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특히 친척이나 제자가 많은 집에서는 낮 동안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정의 정제는 더 차분한 환경을 제공하여 피로가 분노를 부드럽게 하고 고요함이 신중한 말을 촉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늦은 밤 방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보통 긴급한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산, 아픈 동물, 예상치 못한 위험.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단순히 동컴패니언십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웃의 촛불에 비춘 어둠 속에서 위안이 될 수 있는 신호처럼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자는 침대 자체는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자는 것은 가족이나 동료 근로자와의 친밀함을 생성했습니다. 자정의 깨어남은 이러한 친밀함을 인정하고 키우거나 어떤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두 잠 사이의 시간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조용히 돌보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잠 사이의 시간을 휴식이나 대화에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직업에는 첫 깨어남 뒤의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빵사가 그 가장 유명한 예일 것입니다. 전날 저녁에 준비된 반죽은 아침 시장에 맞춰 반죽되고 모양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는 불을 붙이고 오븐을 미리 예열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자정은 진정한 근무일의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분소와 그 도우미들도 밤에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차가운 공기를 이용하여 곡물을 갈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에는 대기가 축축해지고 낮이 짧기 때문에 밤에 작업을 하는 것이 다음날 빵과 밀가루를 준비하는 것을 보장했습니다. 경비원들도 자정의 노동 세계에 속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문을 지키고 화재 신호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두려웠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순찰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은 달빛 아래 잠자는 도시를 유일하게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도 자정의 각성은 실용적일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가축을 확인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다음날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곡물을 수확하는 계절 작업은 종종 이러한 이른 아침 시간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에게 중간의 밤은 삶의 멈춤이 아니라 그 엔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깊은 시간의 중세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리듬은 아침을 향해 꾸준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듬은 던 1700년대와 1800년대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해 요인은 빛이었습니다. 단순한 촛불이나 기름 램프가 아니라 가스거리를 비추고 나중에는 전구가 등장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도시는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어둠을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극장, 커피하우스, 늦은 밤에 사회적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밤은 단일 연속적인 휴식구역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 변화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일은 근로자가 정시에 출근하고 표준화된 일정을 따라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난로나 난로 옆에 남아있는 사치스러운 시간은 날마다 아침 6시에 돌아가는 수레와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하루 종일 정신적이고 적극적이기를 원했고 이는 더 긴 방해받지 않는 밤의 수면을 장려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도시 생활도 기여하였습니다. 밀집된 주거, 얇은 벽 및 증가한 소음은 조용한 각성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작아지고 침대를 공유하는 관행이 줄어들면서 자정시간의 사회적인 면모는 사라졌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뒤떨어진 각성시간은 그 목적을 많이 잃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서구 세계는 이 개념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잠과 두 번째 잠은 일반적인 어휘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보편적인 리듬이었던 것이 이제는 오래된 책, 법률 기록 및 가장 오래된 세대의 흩어진 기억 속에 보존된 역사적 호기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과학은 중세시대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인공 조명에서 멀어지고 자연적인 리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면 2단계 수면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제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어둠이 찾아온 직후 잠에 빠지며 한밤중에 약 1시간 동안 깨어 있다가 다시 두 번째 휴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분할된 수면이 현대의 8시간의 직선 수면 이상으로 우리의 생물학과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불면증이라 부르는 것은 밤에 깨어나서 즉각 다시 잠들 수 없는 것, 어떤 경우에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빛과 소음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그 시간을 생각, 기도, 조용한 활동을 위해 품는 것은 낯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그것은 낮만큼이나 깊게 소중히 여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는 드문 정신적 고요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일과 여가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는 일시정지였습니다. 일부 수면 전문가들은 이제 두 번 자는 루틴을 실험하는 것이 휴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 몸의 주기와 함께 일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중세밤에 정확한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적지만 원칙은 신체의 자연적인 리듬을 존중하는 것, 영원히 유효합니다. 2단계 수면의 이야기는 단순한 잊혀진 중세의 관습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거의 지워버린 방식으로 자연세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밤을 단순한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층이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였고 잠 사이의 고요한 공간에서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 일시정지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낮 동안에 짬을 내어 하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숨겨진 리듬과 잊혀진 관습을 더 알고 싶다면 메디벌 히스토리를 구독하세요. 중세시대는 이야기를 한 번에 하나씩 생생하게 되살립니다.